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 요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되게 요즘같이 좀 막 세상이 이렇게 막 복잡하고 그러면 좀 단순하고 편안한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영화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네요.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중년, 약간 성인들의 판타지가 잘 투영되어 있는 시리즈 고독한 미식가의 더 극장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이제 그 월드 프리미어를 지난 작년 가을에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가졌는데요. 제가 운이 좋게도 이 작품의 월드 프리미어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이고요. 마치케 유타카의 감독, 각본, 주연 작품이죠. 우리가 이제 맛지게상 또는 그냥 드라마만 보신 분들은 고로상으로 유명한 이니가시라 고로 역할의 마치케 주역인 이제 마치케 유타카가 사실은 이제 각본, 감독, 주연을 모두 맡은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뭐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건 이제 시네21에 나와 있는 그 20자평인데요. 한 2개 반에서 3개 정도 그냥 평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의 이제 뭐 이 시리즈 자체의 미덕이 특별하게 이야기라고 할 것이 없는 이 열심히 일하는 그 무역상 1인 무역상인 이니가시라 고로가 자신이 방문한 이제 여러 지역들의 그 식당을 찾아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다 복잡하지 않은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장편 영화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요. 다행히 이제 유게 마치시게 유타카 감독 자체가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는, 그러니까 원작의 뭐 내용이 이제 나중에 이제 거의 시즌 10까지 지금 나온 작품이니까요. 시즌 10까지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원작 자체의 영향력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시리즈로서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시케 유타카도 그이 시리즈의 그 인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더 유머러스한 초반 작품들에 비하면 좀 더 유머러스한 태도죠. 그 유머러스한 태도를 갖다가 좀 극대화한 영화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진 않았고요. 그러한 연유로 관객들의 평가. 어차피 이 작품을 볼 관객들은 원작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는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기가 나름대로 꽤 있게 돼 있는데 생각보다는 개봉관이 많이 배정받지 못했는데 조금씩 좀 스크린 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인기가 있는 거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주요 배역이 좀 있는데 뭐 원작은 사실 뭐 주요 배역은 거의 이니가시라고로 시게 유타카가 거의 이제 이끌어 나가는 뭐 짧은 에피소드들의 연출작들이거든요. 근데 그 요 작품 요 시리즈의 이 영화에 한정되어서 좀 다양한 배역들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그 스토리 전개에 키워지고 있는 건 우치다 유키가 연기하는 시오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 이 고로의 영화상의 이제 그 경로에서 중요한 힌트를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의도치 않았지만 뭐 그런 인물입니다. 우치다 유키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에서 만나는 그 마초 치아키라고 하는 캐릭터 안이라고 배우죠. 사실 지금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어서 프랑스 촬영분에 이제 좀 출연하기에 적절한 그 위치에 있어요. 뭐그 아이들과 함께 지금 프랑스에서 와다나베 켄의 딸이죠 원래 아는 그 있습니다만 이제 그 남편의 외도 등으로 지금은 이제 일본을 떠나서 프랑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에피소드에 나와서 반갑게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이사무라 하야토는 나카가와 역할이고요. 이 중요한 국무를 만나 산세리테라고 하는 그 가게의 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세리테 점주 역할에 오다기리조가 등장하고 있고요. 좀 약간 오다기리조 특유의 좀 미스터리하고 약간 그 피폐한 인물. 이미 약간 좀 영업 장사가 안 되고 뭔가 의욕이 떨어져 있는 사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둔 고수 이런 캐릭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짱지루라고 불리는 영화 속의 그 국물 요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마초 이치로 역할. 그러니까 앞에 보시는 마초 치아키 역의 아내 할아버지죠. 시어머 산세이라고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케야마 역은 전에도 이제 그 아주 가끔씩 등장했었던 그 이 고로의 동종업계 종사자이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무라타 타케히로가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에피소드에 이제 카메오 역할로 출입국 관리소 직원 역으로 배우 유재명 배우가 등장을 했고 이 그 아까 부산국제영화제 소개할 때도 거기서도 이제 등장을 해서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해주기도 했던 사람으로 했던 인물입니다. 했던 배우입니다. 유재명 배우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 작품의 이제 전체적인 루트는 국물을 찾아서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수프라고 하는 그 요소들을 갖다가 잘 활용해가지고 영화 속에서 그 이쪽에 경로를 이 수프라고 하는 좀 일맥상통한 그 흐름을 가지고 영화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먹을 것이 제일 중요한 영화니까요. 뭐 이 시가 그 고로의 그 이 배고픔의 그 일종의 뭐라 그러죠? 그 시그니처 포즈를 이제 거듭하면서 영화에서 몇 번에 걸쳐서 되는데 약간 영화 속에서도 그 큰 변화는 아니지만 기본적 틀을 유지하지만 뭐 그 사운드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각도의 변화, 그다음에 약간 뭐 대사의 변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작 팬들을 배려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나름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그 부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간을 파리로 바꿔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스토리상의 흐름도 공간적으로 이제 에피소드 자체가 파리 에피소드 그 다음에 이제 고토열도라고 하는 이제 그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고토열도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나가사키 앞에 있는 이 섬 밀집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상의 섬인 한국의 남풍도라고 하는 일종의 이상적인 섬.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거제도 잠깐 저기 잠깐 이제 그 섬으로 잠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도쿄로 이동해서 펼쳐지는 이야기까지 대략 한 세 개, 네 개 지역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에피소드의 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옴니버스 형태의 동떨어진 이야기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의 전개고요. 그것은 뭐 이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나가시라 고로의 여정과 함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고로는 이제 파리로 가게 되는데 파리의 모습이 이제 약간 담겨져 있고요. 그 실제로 일본인들이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권 자체가 전 국민의 뭐 20% 정도만 여권을 발행했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리로 가는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여기 이제 이 레스토랑 르보가르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첫 장면 자체가 기내식을 꺼내는 스튜어디스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영화는 이제 그 장시간 비행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고로가 여러 가지의 이제 꼬임 때문에 뭐 이렇게 터뷸런스가로 발생해서 이제 그 저기 뭐야 음식이 그 나오다 저기 뭐 중단된다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태였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깊이 잠들었다 깨어난 고로가 결국은 이제 이 보통 붙여주죠. 음식을 갖다가 못 먹었다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너무 깊이 자는 바람에 두 끼 서비스를 모두 놓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이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음식을 못 먹게 해서 매우 배고파진 상황이다. 라는 설정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됩니다. 약간 이제 코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남들의 곤경, 고로의 공경은 우리들의 재미이니까요. 그래서 이 고로가 배고파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완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레스토랑에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는 게 이제 이 수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처음에 등장하는 수프가 네 국물이니까 어니언 수프죠. 양파 수프를 이제 먹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크 요리를 같이 그 고기 요리를 먹게 되면서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화 카메라이니만큼 이제 좀 더 와이드하게 고로가 음식을 맛있게 섭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마침 이 식당은 영화에 등장 안이 연기하는 그 치아키 마초 치아키의 그 단골 식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치아키는 사실은 이제 이 고로의 과거 파리에 살았던 옛 연인의 딸인 거죠. 이제 고로와는 결혼하지 않았던 과거의 이제 연이고, 이미 그 연인은 이제 사망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딸인 치아키가 이제 그 엄마가 남겨둔 그 유서의 일부를 보고서 도움이 필요해서 이제 이 고로에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고로의 할아버지, 이 저기 치아키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마초 집안이니까요. 마초 이치로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치로는 그 일본의 이제 첫째 아들을 보통 이치로라고 많이 하니까요. 일랑이죠, 일랑. 한국 영어로 저기 뭐야 한문으로 하면요. 그 이분의 도움을 받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그 어렸을 때 먹었던 국물 요리를 먹고 싶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 이 시리즈의 그 계절별 스페셜들을 보면 계절별 스페셜 자체가 이제 보통 누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고로가 가기 싫지만 연말 뭐 결산 이런 거 보면 거대한 여정을 이제 펼치게 되는 이야기들로 보게 됩니다. 뭐 오키나와나 대만을 간다거나 뭐 그런 식의 이제 경로가 펼쳐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그 서민 드라마라고 사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지금 이 이니가시라 고로상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 보시면 이제 시계도 뭐 다 협찬이지만 태국요 타고 차도 이제 작지만 외제차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니까 사실은 되게 혼자 사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되게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마음껏 음식도 다 시켜 먹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그 소식인들인 일본인들이 봤을 때도 사실 이제 고로상은 되게 좀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동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니가시라고로가 어쨌든 그런 부탁을 받고, 뭐 어차피 영화는 그런 좀 판타지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일본에서 꽤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부탁을 못 받고 이제 고토 열도에 갑니다.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TV 시리즈마다 먹는 거. 그래서 이제 하라가 했다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 파리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나가사키에 오게 되어서 일단은 여기서도 밥을 함께 먹게 되겠죠. 네, 짬뽕을 하나 먹습니다. 이제 나가사키 짬뽕이 유명하죠. 그 이제 작은 식당에 가서 짬빵을 먹고, 가게가 미캉 뭐 이렇게 이라고 있는 식당 미캉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거기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가 펼쳐지는 거죠. 일단 먹고 에피소드가 시작되는데, 식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동네에서만 아는 그런 아마 국물에서 우려낸 그 어류에서 국물 낸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일종의 그 심해어의 일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심해어의 건어물을 구하려고 하지만 구하기가 어려워서 연락을 취해서 이 열도니까 여러 섬 중에서 한 섬에 있는 건어물 가게에 있다는 내용을 듣고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가 끊기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앞에 통화 과정에서 힌트를 사실 주는데 이제 태풍이 불어오는 그런 걸 이 고로상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날로그 인간이라 일본도 스마트폰이 있어서 경보음이 다 뜹니다.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근데 고로상은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처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몰랐던 거죠. 몰라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패들보트를 타고서 무리한 가까워 보이니까 거기 그 섬을 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 와중에 태풍에 휘말려서 어떤 무인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 설정 자체가 사실 좀 무리는 있는데
어차피 이 영화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연성이라고 하죠. 개연성이라고 없는데 이 영화가 가는 방향의 여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좀 과장된 설정이라고 말 수 있겠죠. 여기서 약간 이제 판타지풍의 이제 이 섬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떠밀려 태풍에 말려서 어째 살아났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우리들의 고로니까요. 고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고로는 결국은 이제 어떤 섬에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하라가 했다 에피소드가 또 등장합니다. 뭐 이제 하라 했다가 그 이 배가 고프다 이 설정이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거죠. 그럼 무인도 한 번쯤 궁금해 볼 만한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렇다면 고로상은 밥을 뭘 먹을까? 이 시리즈의 팬들이라면 궁금해할 만한 에피소드. 여기서도 이제 그 나름대로 식자재가 주어져서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영화니까 식자재가 주어지고 끓여 먹을 수만한 도구가 누가 남기고 간 게 있어서 고로상은 이 여기서 나베 요리를 해먹죠. 곡물 요리를 해먹습니다. 조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물 나베 요리를. 그러니까 그리고 영화 속에서 그 앞에 밥을 못 먹어서 주어졌던 무언가를 가지고 이제 더해서 일본식 나베 요리를 해 먹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식자재 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다행히 이 또 사람들은 홀로 살 수는 없으니까 다행히 이 섬은 무인도가 아니었고 고로상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스터리한 미국인의 그 진압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벌써 힌트가 있죠. 여기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떨어져 있는데 뭐 좀 실제로 좀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스티커가 나풀나풀 되는 거는 좀 안 어울리지만 어쨌든 이 남풍도라고 하는 가상의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풍도라는 이 천연의 이 파라다이스죠. 일종의 여성들의 파라다이스예요. 아마 이제 이니가시라 고로 역할을 맡은 마치시게 유타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만화적 판타지일 수도 작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 떨어졌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여인들만 사는 섬인 겁니다. 다만 뭐 선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아니고 이 여인들은 남성들에 질려서 모여 있는 섬이다라는 설정이고 그들은 이제 그들만의 식품 연구소를 유지하면서 이제 일종의 사업을 하는 거죠. 식품 사업을 하면서 일종의 영업을 하고 있고 아까 봤던 이제 미국인은 왠지 어떤 이유로 뭐 사실 이 영화 상황에서 그걸 궁금해할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 어떤 미스터리를 품고 이들을 돕고 있는 해상 운송업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 안에서 시오라는 인물이죠. 시오라는 인물이 일본인이 한국인들의 그 커뮤니티 안에 같이 위치하게 되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인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지치면 여행에 가서 일본말이 들리지 않는 어딘가에 가고 싶지 않을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좀 생각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일상이 지치고 피곤하면 한국말이 들리지 않는 곳에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시오도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했을 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시오는 일본인입니다만 한국말도 할 줄 알기 때문에 한국인들 여성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식자재를 농사를 짓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하는 그런 집단 커뮤니티 안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그 속에서 시오의 이제 이야기 되는데 이 시오의 에피소드는 이제 영화의 후반기 에피소드와 여전히 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오는 그 후반기에 등장하는 산세리테라고 하는 라멘 가게에 원래 같이 운영을 하던 부인이었고 현재는 이제 남편과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제 그 멀어지면서 일로 좀 도피해 와서 좀 편안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좀 극적인 드라마적 요소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시오와 산세리테의 점주인 그이 피피한 오다가 기리조가 다시 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갖다가 또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허술한 뭐 전개도 있습니다만, 약 코믹한 좀 과장성들도 있습니다만, 비교적 뭐 이 영화의 고독한 미식가의 톤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그
과장이 좀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전개가 되고 여기서도 이제 또 맛있는 음식을 이제 대접받게 되죠. 이 고로상은 이제 먹을 복은 확실한 분이니까 맛있는 음식을 이제 아주 신선한 음식을 먹는데 여기서는 이제 닭 보쌈 요리를 맛있게 드십니다. 닭 보쌈 요리를 맛있게 드시면서 이야기가 이제 이 에피소드를 거의 이제 대단원의 막을 마무리하고 여기 남풍도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고 잠시 이제 이 그 어쨌든 원하지 않았지만 이 난파에 의한 미입국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저기 입국관리소에다가 신고를 하고서 다시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고로상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 요게 이제 또 그냥 스쳐지 이 장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에피소드 안에서 먹는 장면이 또 두 번 이렇게 두세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만 이 영화가 먹는 걸 소재로 하고 있는 것 같게 이 에피소드에서 먹는 이 진인의 식당에서 먹는 그 장면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식당에서 어쨌든 고루상은 지금 이제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연락해 놓고 기다리다가 남풍도를 나와서 어차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다시 여기 시인의 식당이라고 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요리를 보면 뭐 그 역시 또 스토리상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에게 이제 어떤 국이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밥을 먹게 되고 그 밥에 이 밥 중에는 그가 먹을 국물 요리 우리도 익숙한 어떤 요리가 있는 거죠. 이 에피소드에 이제 유재명 배우가 등장을 하고요. 유재명 배우가 이 고로가 맛있게 먹는 걸 부러워하지만 근무 중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원리 원칙에 뚜렷한 약간 시니컬한 그런 출입국 심사관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안고 가지고 간 고로가 다시 이제 그 이 산세리테라고 하는 도쿄의 그 가게를 이제 찾게 되는 이야기로 나가게 되죠. 산세리테는 약간 이제 앞부분에서 시오 역할을 했던 이 우치다 유키의 이제 스토리대로 자신의 남편이었던 시오의 남편이었고 산세리테의 점주였던 오다기리조가 있고 오다기리조가 그 되게 찾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한 일본인들이 봤을 때 가장 이제 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 삶을 좀 포기한 느낌의 청소를 안 한다는 느낌은 좀 일본인들한테 좀 더 강이라는 느낌이 들죠. 약간 이 사회생활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 산세리테 점주의 오다이조의 가게도 뭐 뭔가 이것저것 쌓아놓고 어두침침하고 들어가면 볶음밥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행히 그 볶음밥 요리는 이 사람이 원래 배경 설정에 의하면 프렌치 셰프였다가 자기 가게를 열면서 그 라멘 가게를 열었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멘 가게에 그 국물 요리가 맛있어서 나름대로 단골도 있고 장사 잘 되다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아서 그 부부 사이에도 멀어지고 가게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맨날 들어가면 신문 보고 있는 옛날식 그 쪽에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고로상과 그 다음에 이 가게의 팬이라고 할 수 있는 나카가와라고 하는 이소무라 하야토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디저트를 엄청 좋아하는 설정으로 당장 등장을 해요. 만남 장면에서 디저트를 엄청 시켜서 먹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물 요리를 좀 해달라, 라멘을 좀 먹고 싶다, 뭐 이런 설정이죠. 라멘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국물 요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로상과 협력해서 이 사람들 외에도 타키야마와 데니얼 등이 이제 영화의 클라이막스에는 다 참여를 하면서 이 국물 요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동안 영화 속에서 찾아다녔던 식자재들의 네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고 그 네 가지 포인트들을 고로상이 찾아가지고 이 분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이 셰프에게. 오다기리조는 사실 이제 그 식자재에 대한 고집성이 있는 일본의 좀 장인 정신 같은 거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자기가 만드는 퀄리티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식자재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단가가 너무 안 맞는 상황이 되니까 장사가 안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로가 그동안 이제 나가사키 등을 다니면서 또 이제 남풍도라고 하는 거래처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고로는 무역상이니까 이 거래처를 사실 다닌 겁니다.
말하자면 그 거래처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자재를 저렴하게 직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직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직거래를 통해서 이 셰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국물 요리를 제한받는 상태가 되니까 3일의 말미를 달라라고 이 셰프는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3일 동안 이제 이를 만들고 또 역시 실패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서 다시 또 도전해서 만들게 되고 고로상은 이 지금 망해가는 가게에 대한 또 상징적인 선물을 하면서 이들의 클라이막스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의 상황은 이렇고요. 뭐 이 영화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소박한 시리즈의 원작대로 그렇게 무슨 복잡한 테크닉을 발휘한 영화는 아닙니다. 뭐 미학적 시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의 시작점에서는 그 펑크 음악이죠. 그 공복이라고 하는 그 크로마뇽스의 음악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영화 이제 프랑스 에피소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여정의 흐름을 충실히 따라가는데 애를 쓰고 있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미식가는 원작의 시리즈의 분위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편 영화로서 끌고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복선들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 영화의 흐름이 크게 무너지지 않도록 뭐 나름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약간 좀 느긋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영화의 어쨌든 이 시리즈를 모르면 이 영화의 페이스는 상당히 좀 느리거든요. 원래 고독한 미식가 시리즈라는 것 자체가 뭐 20 몇 분 동안 하나의 에피소드 동안 뭐 그렇게 길게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되게 일상적인 상황들과 그 약간의 미묘한 변화들 그리고 음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맛보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영화 자체에 뭔가 특별함이 뭐 두드러진다 뭐 그렇게 만들어놔요 뭐 파격성이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팬들은 그 TV에서 보던 그 장면들이 극장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좀 더 궁금해하는 거고 다행히 이제 그런 그 영화적 확대 요소들을 갖다가 공간의 변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스페셜판 등에서 펼쳤던 변화에서 좀 더 와이드한 버전으로 파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고로상으로서는 최대 인생에서 가장 맥시멈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뭐 난파 상황도 그 거치게 되고 무인도 생활도 거치게 된다든가 하는 식의 아주 소소한 에피소드를 좀 더해가지고 영화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 수 있겠습니다. 마치치게 유카타가 최초로 장편 영화를 연출을 한 건데요. 자신의 이제 그 오랜 그 배우 생활의 경험들과 이 시리즈의 경험들을 아마 이제 지금쯤 되면 마치치게 유타카는 주연 배우지만 거의 뭐 프로듀서급 정도로 이 시리즈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시즌 1과 시즌 10에 있어서 이 고로상의 캐릭터 자체나 연기 톤 자체가 크게 변화를 했고요. 그 시리즈의 특징들을 이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출자로서는 사실 적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팬들과 본인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뭐 나름의 결과물들이 이 영화에 잘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원하게 어쨌든 이 영화는 뭐 큰 이 시리즈 자체가 애초에 큰 예산으로 만들어진 시리즈는 아니니까 대신 이제 그 실제 현실 생활 속의 현실적인 공간들을 이 고로가 이입하는 장면으로 이제 그 장면 자체가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시즌 1의 첫 번째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처럼 밤거리의 도쿄의 어떤 부분을 걸어 들어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 자체가 상당히 운치 있게 이게 영화 화면이 주는 또 그런 또 운치성이 두드러진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그 쿠키 영상이 하나 등장을 하고요. 그 전체적인 좀 그 국물이라고 하는 스프라는 테마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고로의 여정을 통해서 이어진 사람들 간의 이제 일종의 서클이죠. 하나의 서클이 형성의 연대를 지켜보는 재미가 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시리즈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 이렇게 약간 느긋하게 영화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는 뭐 아주 잘 만든 뭐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시리즈의 전체의 본연의
특징과 매력을 잘 살리고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독한 미식가 더무비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